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시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KPC 세 번째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니까 저도 아주 굉장히 반갑네요. 맞아요. 네네. 반가우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보다 형입니다. 제가 형 아닙니다. 자기한테 부유할 것 같은데 굳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네. 오해하실까 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해하실까 봐. 제가 나이를 많이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이 정도 나이면 제가 음. 더 나이가 많아서 제가 몇 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술을 한 잔 했었는데 술을 좀 하십니까? 어느 정도 하십니까? 잘 못해요. 잘 못하세요? 네. 잘 못하고 몇 병 드세요? 아, 진짜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되게 안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네. 맥주 한 병? 그러니까 네. 맥주만 드시더라고요. 500cc 같으면 한 잔이나 두 잔? 이 정도.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음식은 혹시 뭐 좋아하는 뭐 맛집이나 좋아하는 메뉴 있으세요? 아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캐릭터가 바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음. 약간 반전이 있는 캐릭터인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쓰냐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똑같아요. 네네. 그럼 부자나 누구한테나 굉장히 공평하게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다 하면 줄일 수 있는 건 음. 그 외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잠과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맛집을 찾고 되게 그런 걸 따지면은 먹는 시간이 보통 2배가 넘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이렇게 맛집을 막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어디에 갔는데 두 집이 있는데 여기가 좀 소문난 집이다. 그러면 여길 가죠. 네. 근데 거길 찾아서 이렇게 가거나 그런 건 좀 덜하는 편이에요. 그 저랑 거의 비슷하신데 그럼 뭐 공통점이 하나. 그러니까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에 비해서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네. 어떤 특정 시간을 뭐 아끼고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 이 시간만큼은 나한테는 비효율적인지 몰라도 네. 나는 이 시간을 꼭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뭐 저만의 시간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저만의 시간이잖아요. 예. 이 모든 게 저만의 시간인데 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네. 물론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되지만 위에서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는 많지는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다 저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만큼 해서 영화를 봐야지 뭐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고 책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 볼 시간은 정말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짜투리 시간에 항상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잖아요. 네. 와가지고 한 10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네. 그때는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책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나가 네, 보니까. 네. 일부러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까지 저거 그게 읽어야 아니었던 돼요. 거예요? 내일까지 저걸 읽어야 읽고서 되는 질문지 보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저게 지금 아직 다 못 읽었으니까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는 편이어서 그렇군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 좀 짜투리 시간이라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아깝고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짜투리 시간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책 읽을 시간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지식 편의점 이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까가 아니라 2편에서 타겟이라는 단어를 좀 쓰셨어요. 네, 타겟의 명확한 유튜브가 돼야 된다. 했는데 이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네, 타겟 네. 누구였습니까?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 편의점의 타겟은 그냥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네.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 지적인 그 욕구가 있으신데 네. 근데 책을 좀 읽기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책에 대한 빚이 있는 사람. 책 언젠간 읽어야 되는데 네. 책을 아예 안 읽겠다 하시는 분은 아예 손도 안 대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이드가 되는 책이라서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런 지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썼다. 그런 분들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알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네.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네. 편의점이니까 현대인을 위해 썼구나. 타겟이 그렇죠. 현대인.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의 조상님들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네.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막 던졌습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사람 사면 안 되고 그냥 지금의 사피엔스 종만 살라 이런 얘기죠. 아, 좋습니다. 네. 네. TVN 책 읽어드립니다. 도서선정위원. 네. 도서선정위원이세요? 네네,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선정합니까? 아, 그거는 그 작가가 네. 그 작가랑 통화를 많이 해요, 주중에. 아, 평상시. 예. 그러니까 작가들도 거기도 제작 회의가 있고요. 네. 제작 회의를 해가지고 책들이 몇 개 있으면 이런 책 어떠나요?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책은 어떤 주제가 좋다. 네. 그러니까 핵심 가장 어떤 책이 선정되느냐의 핵심 기준은 네.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냐. 아.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소개돼서 무슨 상관이냐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방송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뭐가 거예요.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 그 책은 이런 점에서 좋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좀 괜찮다 지금의 시류와 맞다라고 했을 때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주로 그런 기준을 많이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뭐 다른 종류지만 이제 문체부에서도 우수도서 선정위원회 지금 이제 세종도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우수도서 선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서 선정하는 기준을 그건 이제 선정 기준이 책을 이만큼 구매를 해서 이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는 방식. 네. 다시 말하면 온 국민적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필요로 할 만한 그런 책. 그리고 뭐 그게 첫 번째고요. 뭐 두 번째는 뭐 가급적이면 그 기준 안에 국내 저자들 책. 왜냐하면 국내 저자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네네. 컨셉이니까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TVN의 지금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방송의 책 선정 기준은 그렇다라는 거. 네. 특별히 저희는 국내 저자를 육성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선정해서 네. 이게 아무래도 예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괜히 해가지고 어떤 건 베스트셀러 되고 안 되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저자는 가능한 한 가능한. 좀 안 하고 특히 뭐 최근작 이런 것들은 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당장의 작가를 그 양성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식 편의점이라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역시 편의점답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집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는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지식.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어서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좀 그러면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총균세. 예. 총균세가 바로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균세라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친구가 네. 원주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못 사는가? 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저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는 네. 왜 이런가? 네. 이런 걸 질문했대요. 네. 이 사람이 왜 그러지? 하면서 연구를 한 게 총균세인 거예요. 네. 그걸 보면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일단 식물이 작물화가 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식물이 많지 않고요. 작물로 삼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래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후 때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가축. 네. 가축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유류 정도, 예. 대형 포유류 정도 돼야지 뭐 소, 뭐 짐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대형 포유류로서 가축화 되는 게 전 지구에 12종밖에 없어요. 몇천 몇만 종의 그 동물 중에 네. 가축이 될 수 있는 게 12종이고요. 아. 그 안에는 라마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라마? 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소, 닭.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가축을 예, 사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동물이 살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식물의 가축화와 식물의 가축화. 식물의 와, 그거 완전 외계인 기술인데. 그것도 네. 재밌네.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후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후대에 있는 나라들이 예. 지금의 발달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되게 재밌는 어떻게 게 보면 이게 농경 사회를 시작한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농경사회 시작했고 예. 그리고 그게 노하우도 이제 네. 전수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같은 기후대에서만 이게 노하우가 전수가 되지 다른 네. 기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 위도를 보면 음. 이렇게 돼가지고 유럽, 아시아 이쪽이 그래서 중세 이전에 잘 살았던 거죠. 네. 이렇게 예. 기후가 다른 이렇게 된 아메리카 쪽 있죠. 네.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도가. 그러니까 여기는 기후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동안 좀 못 살았던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재밌는 건 아닌데 네. 그 지금 재밌어요. 저. 코로나 시대에 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네. 동물이 가축화됐잖아요. 네. 동물이 균을 옮겨요. 병을 옮겨요. 네. 천연두, 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병을 옮깁니다. 동물들이. 네. 네. 근데 동물이 가축화된 시대에 그걸 겪어온 사람들은 그런 병들을 다 앓으면서 예.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어. 한마디로 유럽인들은 면역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갔어요. 네. 남미를 갔단 말이죠. 네. 우와 이게 아메리카하고 발견했단 말이에요. 사실 인도다라고 발견해가지고 네.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런 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 피사로가 600 몇십 명을 가지고 잉카 제국 2만 명을 무찌른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600명이 그렇게 잘 싸웠냐가 아니라 예. 그 2만 명의 대부분이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 그런 겁니까? 네. 그게 천연두로. 그럼 병을 전파시킨 건가요? 그렇죠. 총균세 균이 그 천연두예요. 음.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원래 네. 생각해 보면 뭐 임자 없는 땅을 발견했어. 우리가 네. 차지할 거야. 이렇게 이제 유럽 애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임자가 왜 없어요? 거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조가 있었죠. 예. 인디언이라는 이름은 또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렇죠.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가 인도다. 사니까 인디언이야. 이렇게 네, 돼버린 거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는데. 아메리칸인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임자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적었냐? 아니에요. 인디언들이 당시 2천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네. 그런데 균이 와가지고 균 때문에 1,900만 명이 죽고요. 100만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것도 동물이 가축화되어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미리 면역력을 획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는 되게 잘 살고 역사도 있고 여기는 못 산다. 그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렇죠. 흑인 막 이런 네. 거, 유색인종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나라의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운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네. 인종 자체가 우월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 총균세가 이거 봐. 인종차별이라는 전제는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이 무식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제 인문학에 너무 무식해가지고 궁금한 것들도 많은데 이 스웨덴에서 네. 집단 면역을 계속 이행했잖아요. 네. 결국 이것도 그 스웨덴이 그동안 인류가 역사적으로 체득한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그럴 수 상대적으로 있죠. 그 유러피언 국가들이 네. 마스크 끼는 거 싫어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유럽 애들이 마스크를 네. 끼기 싫어하는 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더 좀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집단 면역에 대한 것보다는 유럽 사람들은 특히 웃을 때 네. 한국 사람들 눈이 웃어야지 웃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 네, 그래서 이모티콘 보면 이런 거 많이 보내죠. 웃을 때 이렇게. 네. 근데 외국 애들은 웃는 표정을 하면 이렇게 콜론에다가 이렇게 네. 웃는 표정을 보내요. 네. 그러니까 입이 웃어야지 웃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입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 사람한테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눈을 가지고 서로 뭐 진정성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눈으로 얘기를 하고 네. 서양인은 입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를 한다.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려버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차이가 결국은 이 코로나19 상황에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또 만드는 네. 계기가 됐을 그러니까 집단 수도 면역이라는 것도 이런 경험에서 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가자라는 실험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공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판명되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더 있어봐야 아직은,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결국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별 대응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참 이 지식 편의점에 담겨 있는
이 수많은 내용 중에 네. 딱 하나만 봤는데도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갈 만큼 그렇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 편의점에 자주 들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상 지식 편의점의 저자 네. 이시안 교수님과 대화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네. 간단하게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려움을 누가 극복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견뎌야 되는 건데 미국이 금주법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12년, 13년 동안 금주.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서 팔면 안 됐어요. 네, 금주법 시대 그때 몰래 해가지고 판 게 마피아들. 걔네들 네. 돈 벌고 그랬는데 못 팔게 했을 때 그걸 팔았던 사람들이 마피아들이고 거예요? 네. 12년, 13년 동안 정식의 양조장은요. 그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술을 만들어서 팔면 불법이니까. 그거 재밌네요. 그래서 몇백 개의 양조장이 다 망한 거예요. 음. 당연하죠. 뭐 12년 동안 장사를 못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10여 개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것도 웃기죠. 10년 동안 장사를 못했는데 살아남은 게 있다는 걸. 네. 근데 이 10개 정도 살아남았는데 네. 그 기업, 그 양조장이 뭐냐면 요즘에 밀러, 버드와이저 이런 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렵지만 네.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버텨서 살아남으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자들을 이렇게 정리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튼실한 데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좀 더 크게 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요 얘기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책 네네. 봤지만 이 얘기를 처음 접해서요. 네, 계속 저는 이제 진화하니까요. 네. 그 그래서- 정보 좀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중요한 건 농담입니다. 예. 굉장히 원대한 꿈을 꾸지 마시고요. 네. 되게 뭐 이렇게 크게 하겠다 하지 말고 버티세요. 버티시면 그 이후의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카메라가 두렵지 않나요? 이시안 교수님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